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옷을 이렇게 색깔에 맞췄잖아요. 맞아요. 저는 당근, 전 피망입니다. 네. 이렇게 신선한 채소처럼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신선한 정보들 가득가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시간 동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부터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내가 끝인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추장이랑 겨자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네. 어렵게 그래도 조금씩 꾸역꾸역 가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도 짚어보고 종목들도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부터 저는 3부까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3시간 동안 오늘 허반석 위원님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 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나와 계시는 김선윤 위원님의 인사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 기분 탓인가요? 조금 피곤합니다. 조금 피곤한데요.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좀 기업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대동하고 피디님 가고 해서 기업 방문을 다녀왔는데 회사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서 촬영하고 중국의 좀 큰 자산가분, 1조 자산가분도 좀 만나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래저래 조금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픈, 네,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오늘 다녀온 종목 사진 몇 개랑 종목 이름도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뭐 안 좋았지만 내일 시장 기대하면서 또 힘차게 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주식의 아이돌답습니다. 네. 이따가 기업 탐방 갔다 온 사진들부터 이야기까지 나눠드린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2시간 동안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출발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정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1% 넘게 빠졌죠.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FOMC가 드디어 결과를 발표했지만 뭐 제로금리 유지할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조정세가 좀 나왔다.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는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네.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없었고 그냥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FOMC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FOMC에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는다는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통화정책이나 금리 수준을 2023년까지 지속한다라는 이야기랑 네. 그리고 당분간 추가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시사를 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정책을 하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너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FOMC는 그냥 이제 많이 뭐 크게 기대는 없었고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 종목은 쉬어가고 덜 간 종목은 이제 새롭게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많이 간 종목은
쉬어가고 덜 간 종목은 새롭게 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덜 간 종목이 어떤 건지 참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노란톡 들어와 보셔서 우리 허반석 의원님과 김선효 위원님이 한톡방에 계십니다. 우리 모셨죠? 분석의 신이죠. 네. 분석의 신 허반석 의원님 그리고 바닥에 계신 김선효 위원님이 함께 차트 종목 선정해 주시고 또 분석까지 이중 점검해 드리니까요. 지금 톡방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 또 1,500명 돌파 이벤트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선윤 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 네. 위원님 1,500명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1,500명 돌파하면 네. 왜냐면 네네. 1,000명 넘었을 때도 네, 이벤트 했거든요. 했죠. 네네. 항상 하겠는데 네. 1,500이 사실 이게 맥스라고 하긴 하는데요. 서울경제 TV 김선희, 허반석 저희 같이 있어요. 뭐 제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우리 허반석 이름 쓰셔도 되니까 뭐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1,500명 딱 맥스 찍고 아마 더 이상 못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면 1,200명 거의 다 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들어오고 계시면 500명 딱 찾아마자 1,500 찾아마자 제가 이전까지의 다른 좀 빅 선물을 좀 확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100개, 저희가 100개밖에 못 사요. 100개 싹 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조금 좋은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1,500명이 되면 강제로 시스템상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한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늘 혼내주셨잖아요. 오늘도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오늘장에서 좀 들어올 때도 됐었고 사실 좀 최근에 조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아무리 좀 나스닥과 조금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자체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도 기관들은 사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쿼드라플 위칭데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들어와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계속 또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장 특히나 최근에 어제 시장, 요 근래 시장에서 뉴욕 증시 자체가 그렇게 어제 빼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그럼 들어와 줬어야죠. 근데 오로지 매수 자체를 외인들만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개인만이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그래도 뉴욕 증시 맞춰가지고 사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땐 돈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펀드 환매 그거 얼마 안 된다고요. 그냥 조금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그런 모습이고 좀 답답한 모습이고 어찌됐든 개인들이 그간의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힘이 조금 부족했나 싶긴 했지만 사실 개인들 적게 산 거 아니었거든요. 4,500억입니다. 개인이 3,000억 이상의 매도. 어제도 3,000억 이상 매도였어요. 네. 조금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오늘 뉴욕 증시의 흐름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내일 시장 만약에 출발이든 중반이든 하락 흐름 나오면 그 자리는 단기 매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를 보자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금을 어떻게 해요? 확보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항상 추석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괜찮을 거라 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시장 단기로 빠지면 이건 무조건 단기 매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장만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좀 빠져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실망하고 계셨을 텐데 내일장 잘 대응하면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내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금태족 되기. 금융사에서 나온 금태족으로 사는 법 보고서를 봤습니다. 금태족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100세 세상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금태족이 되기 위한 투자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금태족이 되기 위한 방법들 살펴보고 있는데 노후 자금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 허반석 위원님이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힌트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중국 소비 회복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고요. 네.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는 OECD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브랜드 파워 1위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 소비 회복과 중국에서의 브랜드 파워가 9년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OECD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이 가장 주요국 중에서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증대,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쪽에서 매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이 분명히 강세를 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허반석 위원님이 준비한 이 종목에 대해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1번 락앤락, 2번 위니아 딤체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오늘 허반석 위원님이 가져온 종목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1번 락앤락, 2번 위니아 딤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답은 잠시 뒤 2부에서 공개되니까 지금부터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금퇴족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정말요? 들어봤는데 해당되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금태쪽으로 가기에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미리 준비했나? 이른가요? 아니, 잠시만요. 참네. 나 기가 막혀서. 잠깐만. 방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갈까 봐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금퇴족을 준비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 네, 어린 나이부터 요즘은 또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그래도 벌써부터? 자, 여러분. 자, 금태조사 좋은데, 뭐 미리미리 돈 많이 벌어 준비하면 좋죠. 네,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종목. 사실 오늘 제가 뭐 추천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은 안 드릴 거고 그냥 여러분들의 좀 마음을 읽어 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아직 공개를 안 드릴 거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글로벌 브랜드 파워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간에 많이 빠졌고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뒤통수를 쳤다. 네. 진짜 이건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조금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린 뉴딜의 대장주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들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 종목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2부 때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마음이 푸근해지실 겁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종목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요.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보다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 좀 더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퀴즈 저희가 준비돼 둔 것 있죠.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1번일지 2번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퀴즈 참여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종목 힌트들을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Q&A입니다. 9월 FOMC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FOMC 회의 관망 때문에 또 어제 시장에서나 또 뉴욕 증시에서나 관망 심리가 되게 짙었잖아요. 근데 딱 상자를 오픈해 보니까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미 그런 호재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오늘 좀 1%대 넘는 조정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오프닝 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 덧붙여서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9월 FOMC는 이미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발표였습니다.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FOMC 위원들의 발표와 파월 의장의 발표들을 보면 이제 실업률과 고용 그리고 그러한 성장률 등에서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통화 정책을 현재 금리 수준에서 2023년까지 지속할 것이면서 통화 정책이 주식 시장에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워딩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지수가 조금씩 차츰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부분,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으면서, 그러면서 또 살을 덧붙이기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 더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우리는 추가 통화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면서 이제 FOMC 회의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FOMC보다는 오늘 있었던 뭐 LG화학 이슈라던가 그 여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그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는 다행스럽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고,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조정받은 이유는 LG화학 같은 그런 빅 기업들의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저희가 오타를 내가지고. 네. 자, 제로금리 유지한대요. 근데 이제 2021년까지는 FOMC 의장들 전체가 동의한 부분이고, 2022년부터는 한 명은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왔었고, 2023년부터는 한 절반 정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내년까지는 흐름은 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장을 멀리 보시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뉘앙스를 좀 풍기시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내년 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지수의 상승은 어찌됐든 계속 갈 수가 있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조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 회복 관련, 경기 회복했을 때 수혜주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컨택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냐면 화학, 정유, 철강, 비철금속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 경기 회복에 관련된 수혜주들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을 천천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몇 개를 뽑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LG 종목, 네,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의 반사이익격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왜요? 왜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개인들 승질 나게 만들어가지고 주가 지금 내동댕이 치게 만들고, LG가 그 반사이익으로 100% 들어와 버리니까 라인 따라서 가면 LG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LG가 반사이익으로 오늘 움직였거든요. 근데 LG 그룹주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경기, 네, 어떻게 해요? 민감 수혜줄로 간단 말이죠. 거기 핵심으로 봐서 LG가 좀 죄송하지만 화학 이슈를 받았어, 오늘. 그래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 가면서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자, 그다음 이 경기 민감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갑니다. 네, 유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많이 거예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반등을 주면서 경기 회복 신호 타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에 뭐 인플레이션 걱정,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2% 이상 유지하면서 간다, 더 세진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네, 시장은 좋아지는 거고, 유가는 올라가는 거고,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LG도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도 정말 현 주가 구간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나오는 자리잖아요. 반등을 줄 수 있는 라인을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이쁘지 않나. 자, 그다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철강입니다. 자, 포스코 차트 보면은 이거 진짜 못 먹어도 5%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자, 지금 19만 원인데 여기서 요만큼 못 가겠어요? 20만 원까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올려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이 바닥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호 자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급등주 말고 소외됐던 종목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고려아연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고려아연도 완전 바닥 라인에서 지금 움직일 채비하거든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경기 회복을 빌었을 때 중국과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GKL도 마찬가지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GKL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허이온도 갖고 나온 라겐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어쨌든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따 제 종목 궁금하실 테니까 꼭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 회복을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고 앞으로 하반기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강하게 친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오픈방에서 말씀드릴 종목들 자체도 경기 회복 신호가 꼭 묻어있는 종목들로만 계속 나갈 거예요. 거기에 급등주 곁들여서 나갈 테니까 오픈방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1,500명 찍어서 선물 받아가시고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포 대마왕 어떡하죠? 락앤락이라고 말을 해버려가지고 저희 눈이 다 이렇게 왕방울처럼 커졌는데 그래도 퀴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거저졌지만요. 네. 선착순이 될 것 같네요. 퀴즈 여전히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OECD 세계 경제 코로나19 잘 버티고 있어 라는 주제입니다. OECD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지금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이런 중앙은행에서 또 재정정책, 부양정책 정말 많이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네, OECD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코로나19 우리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화자찬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신규 재확진자 수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대로 이제 조금 소폭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7만 명 정도 돼야 미국 경기에서 다시 우려가 나타나는 수치를 한 7만 명 이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OECD에서 세계 경제 코로나19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힘내라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재확산은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출시 연말이냐 연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와 백신 치료제 이런 이슈들의 힘겨루기 장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힘겨루기가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승리로 끝날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승 고점에 있는 코로나 수혜주들을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 말씀하셨듯이 경기 민감주, 소비주 쪽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힘겨루기는 결국 결말이 이미 나와 있다. 스포가 이미 다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이제 신규 재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단기 조정은 이제 무엇이든 간에 빌미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오늘 LG화학의 조정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게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꺾인다기보다는 뭔가 시장의 이슈, 기업과 관련된 이슈만 나타나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권역의 종목이나 섹터에서 신규 접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에서 중국 성장률 1.8%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성장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주를 어느 정도 찾아보셔야 되고 거기에 이은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까지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OECD 보고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기대감 때문에 백신주가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신 치료제도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도 분명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신풍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갈 때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도 코로나 수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코로나 수혜주와 이제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이 두 섹터의 힘겨루기로 보셔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수혜 섹터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과연 어떤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지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허반석 위원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중국 민감주를 이제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댓글창에서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냐고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이런 부분들 카지노, 여행, 항공까지 이어서 모두 다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고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승객이 타는 자리에다가 화물을 싣고 이제 그 다른 회생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관련된 주는 화장품까지도 이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여행객들이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면세점. 네. 면세점에서 1등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화장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힌트로 드리자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가가 양호한 흐름과 모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까지 폭넓게 보시는 게 당연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는요, 중국 소비주들의 성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화장품 섹터, 면세점, 호텔 섹터, 그리고 항공까지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한테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세계 경제 기대감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 계속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유동성 장세가 뭐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주식 예탁고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인 것은 뭐 미리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경기 민감주들이 다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진짜 딱 붙어 있어요. 또 전형적인 화장품주들, 아모레나 뭐 한국콜마 등등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호텔, 근데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그냥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맞춰가지고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미국도 지금 한 템포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백신 쪽에 집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사실 셀트리온이나 SK나 뭐 다 이쪽이라서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지금 모더나 3상 들어가고 완료가 되고 우리나라 치료제 완료되는 시점 자체가 빠르면 내년 초라고 나오는데 주식은 3개월 선행, 6개월 선행이라고 하죠. 네. 그럼 현 시점부터 해서는 민감주로 딱딱 잡아 들어가셔야지 지금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고 지금 그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전처럼 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추가로 더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전처럼 잘 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단기로 치고 가다가도 한 두세 번 이후에 바로 꺾이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격으로 올라갔을 때 따라잡았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계좌를 만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신규 계좌가. 신규 계좌의 한 7, 80%가 20, 30대예요. 지금 현 상황이. 20, 30대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단타 매매, 급등주 매매가 대다수예요. 그걸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져요. 지금 제 뭐 오픈방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제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급등주 상담 오신 분들한테 진실의 방으로 소리 지르거든요. 잔소리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제 대응을 바꾸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인데 시청자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 만약에 급등주 매매가 너무 습관적으로 두세 배, 세 배 오른, 네 배, 세네 배 오른 종목을 내가 습관적으로 매수하는 그 짧은 폭을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습관이 자꾸 나온다면은 정말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왜 삼성전자를 그냥 연금이라고 표현하냐면 요즘에 적금 넣을 바에 매달 삼성전자를 5년 동안 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플러스 주가의 상승 흐름까지 가잖아요. 네. 그런 흐름처럼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빠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향후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내 계좌를 최소한 20, 30% 풍성하게 만들 종목은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요. 파라다이스, GKL 뭐 이런 거, 호텔, 뭐 여행, 화장품 이쪽을 보셔야 된다고요.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작은 거 싫어? 그럼 대형주 사시든가, 포스코 사시든가. 네. 이쪽을 가야지. 지금 자꾸 뭐 필로시스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급등주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네. 달콤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진짜 급등주 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잡으셔가지고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오늘 진실의 방에 많은 분들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발 급등주 하지 말고 바닥에 딱 붙어있는 바닥주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닥주들 어디서 어떤 종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우리 김선윤 위원님과 허반석 위원님 같이 운영하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서울경제 허반석 무엇을 검색해도 같은 방이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바닥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코로나로 대출 부실 악재 선반영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일단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좀 안 나오면서 수익이 많이 악화됐고 또 저금리 기조 때문에 수익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 지금 은행주들 바닥이다. 이런 주제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 코로나 저점 3월 이후에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은행주들 여전히 바닥에서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지쳐 있을 거고 힘들어 하실 거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도 결국에는 이제 종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도 있고 그리고 이자 유예 조치도 있고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정책적으로 이자를 이제 유예하고 6개월 정도 추가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제는 결국엔 끝나긴 끝날 텐데 그 끝남의 시점이 언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께는.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행주 전반의 투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저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상승할 기미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소비주가 먼저 회복을 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은행주도 금리 상승기와 함께 맞닥뜨려서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장기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은행주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뭐 김선윤 의원께서는 조금 버럭하시면서 바닥주를 찾아라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바닥주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지금 KB금융이라는 종목입니다. KB금융은 지난 3월 이후로부터 많은 상승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KB금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수익을 날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서 KB금융을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을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저점 부분 터치하고 고점, 그리고 저점, 고점, 그리고 저점, 다시 고점 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이 종목을 모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점 권역에서 매집해 나가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전년과 동일하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배당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재미를 누리신다면 KB금융,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주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바닥인 KB금융까지 설명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은행주 하면 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은행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궁금한데 김선윤 의원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은행주 좋죠. 근데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네. 많이 지루할 수는 있어요. 뭐
금리가 좀 뭐 올라가면야 뭐 수익이 더 좋아지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지루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좀 그래도 배당에 대한 이슈를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 배당도 좋은데 전통적인 좀 배당주들이 있어요, 국내에.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상황도 많이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또 은행주들이 올라가질 못했잖아요, 사실. 차트 보셔도 이런 상황들이에요. 뭐 BNK도 몇 년 차트가 요 상황이에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린 상황이죠. 그리고 뭐 DGB 금융지주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KB금융도 이런 상황이고 다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꺾여 있거든요. 근데 실적 추이 자체가 갑자기 또 은행들이 갑자기 뭐 전년 대비해서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배당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배당주 몇 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은행주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주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좀 많은 배당을 했던 종목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운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하게만 해주더라도 꽤나 좋은 용돈벌이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배당락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은 좀 기다리셨다 정리하셔야겠죠. 그 포인트만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보자면 전통적인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은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여러분 한국셰일석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배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정말 많이 주기도 하고 지금도 잘 주는데 옛날부터 차트를 보면은 진짜 2000년 초반부터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배당 꾸준하게 주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바닥 확인하면서 천천히 돌리고 있고 제가 뭐 봤어요? 경기 민감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SK이노베이션도 배당 주잖아요. 여기 맞춰서 상승을 줄 수 있는데 요즘 근데 이제 사실 실적이 이쪽 라인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배당을 얼마나 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5일주에서 배당을 찾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려볼 텐데 우선 많이 줬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또 많이 주는 전통적으로 많이 주는 종목이에요.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정말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전통적인 배당주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전고점 자리를 꽤나 많이 찍었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였으면 계속 이 자리 2,900원 자리 좀 위험한 자리니까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많이 내려왔을 때 2,000원, 2,300원 자리가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효성 같은 경우도 배당을 잘 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많이 급등이 좀 나오긴 했네요. 역시나 이 종목 좀 기다리셨다가 한 7만 원대 아래에서 담으시면은 꽤나 매력적인 배당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주 안에서도 좀 보면 좋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어제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효성까지 김선윤 위원님께서 더블 체크해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이네요. 기대감이 살아나는 게임주 연말 갈수록 더 좋다 이런 주제거든요. 게임주들이 이번 연도에 반등이 굉장히 컸잖아요. 특히 웹젠하고 네오이즈, 컴투스, 넷마블 이 네 가지 기업들이 4분기에 신작 게임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게임주들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가 될 수 있겠죠. 네. 학교를 안 가고 그 실내에 거주하기를 추천하고 그러다 보면 게임도 더 많이 하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 화상이라 그러나 원격 강의를 틀어놓고 네. 한쪽에서는 원격 강의를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은 등짝 스매싱 같은 거 맞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게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결제라 그러나요? 네네. 뭐 아이들 표현으로 따지면 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또 북미와 유럽 쪽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쪽에서도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 서비스 이용자 수가 DAU라고 하는데 그 일일 서비스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1인당 한 사람당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도 굉장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출도 늘어나고 광고 효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신작 게임들이 북미와 유럽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대제라고 하나요? 네, 네네네. 그 게임이 7개의 대제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출시하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넷마블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그 게임 출시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BIG 중에서 게임이 뉴딜 펀드 지수에 함께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수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게 볼 수 있고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주들도 이 뉴딜 펀드 지수의 효과,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매수 접근을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게임주들은 다 동일하게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고점 영역대에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될까 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죠. 아직 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열어놓고 고점 부분에 형성이 돼 있나 안 있나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BTS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 영역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 컴투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부분도 한번 열어보시고 이렇게 차트를 조금 넓게 열어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넷마블은 지금 고점 권역에 있고 컴투스나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은 지금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상장과 관련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이제 유명한 게임 업체.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제 게임 업체인 이 크래프톤도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선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직접 하시니까 상장하면 네. 사실 거예요, 소연앵커님? 게임을요? 아니요. 그 기업을, 주가를. 기업의 주가는 한번 생각을 게임 플레이를 해본 다음에 게임이 재밌으면 제가 매수를 알겠습니다. 한 주당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인가요? 150, 60만 원 정도. 150이면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또 게임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보니까. 정말요? 네. 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기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게임. 자동차 가는 게임이 있죠? 유명한 거 그거밖에 안 GTA 합니다.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또 직접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아. 게임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이제 넥슨 GT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 게임은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상하고 밀렸잖아요. 따상하고 한 10%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어요. 너무 고평가였다는 거죠. 사실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PER 자체가 약 30배 정도가 돼요. 평균 PER 자체가. 그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한 50배, 60배까지도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평가된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게임주들은 지금 현재 보통 추세를 보면은 뭐 적으면 10몇 배에서 한 20, 30배 정도까지 나오는 게 현재 추세로 좀 보긴 하는데 사실 크게 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좀 많이 이렇게 막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NC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한 24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넷마블이 47, 컴투스가 12, 그리고 펄어비스 15배 정도가 현재 예측은 되고 있어요. 근데 차트 흐름을 보면은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가 올라갔던 거는 여기 플러스 빅히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컴투스 같은 경우도 좀 등락폭을 거듭하지만 사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너무 등락폭을 거듭하다 보니 좀 더 깨지면 사고 싶은 요구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1만 원 정도 오면은 아이쿠 좋구나 하고 좀 사고 싶은 종목 가운데 하나고 하지만 좀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추세상으로 좀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가장 매력도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큰 종목 지금 또 이제 뭐 아이온 모바일 같은 경우 내년에 출시를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 리니지 2 이후로 해서 아이온이 나올 경우에는 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근데 NC가 조금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돈,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뽐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돈의 논리를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게임 자체에서도. 아시겠지만 NC소프트의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2 모바일 같은 경우에 뭐 10억, 20억 가지고 서버 1등 못합니다. 현금으로 10억, 20억 투자도 못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0억, 40억 넣어야 겨우 서버 1등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수준인데 네.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지치고 지쳐가지고 이제 자동 게임이 아닌 손으로 직접 하는 게임들로 이동하다 보니까 뭐 넥슨 GT가 주가가 많이 갔던 이유도 카트라이더 모바일 같은 경우가 그로 인해 상승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트렌드긴 한데 그래도 트렌드라는 항상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바일 아이온이 또 나온다면 옛 추억에 젖어서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굉장히 한 20년 전에 거의 나왔다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15년 전에 그때부터 해서 다시 또 나오게 된다면 연령층 자체가 20대부터 50대까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또 40대, 50대 재력으로 또 어떻게 해요? 네, 게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NC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흐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대 사실 계속 바닥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꺾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만약에 NC가 여기서 80만 원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NC 그냥 들어가야죠. 무조건 사버려야지. 무조건 사야 돼요. 80만 원 깬다? 무조건 올인 각이고 여기서 반등 치면은 90만 원대까지 안정적으로 금방 올라가면서 100만 원짜리 다시 한번 도달할 거예요. 아직 못 갔는데. 네. 역사적 NC의 100만 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80만 원 깨지면 옳다고 다 들어가시고 100만 원 가면 수익률이 25%입니다. 네, 가뿐하죠? 그때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꽤나 재밌는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연말까지 NC 보시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좋다 이거 싸다 생각하시고 좀 담으시면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네, NC소프트 80만 원 깨지면 옳다쿠나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만약에 눈여겨보신 분들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분사 LG화학 주가 추락이냐 기회냐라는 주제인데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분할, 물적 분할을 시도를 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출범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알짜배기인데 그걸 왜 떼가냐. 우리는 네,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거지 화학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배터리 2차 전지를 보고서 이 기업을 했는데 이제 배터리를 물적 분할해버리면 우리는 네. 어떻게 하나. 네. 그럼 결국에 이거 페트병 회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존 주주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줘야 할 부분은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150조 원이고 올해 2분기만 해도 1,55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서자, 흑자로 돌아서자 2, 3년 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해버리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투자 가치, 직접 투자를 LG화학 배터리 분야에다 하고 싶은데 그 기회마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0만 원 이상 권역대에서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의 원성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시총 글로벌 배터리 제작사, 상위 시총 LG화학, CATL, 파나소닉, 삼성 SDI, BYD 이쪽 부분들을 시총을 다 합쳐도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아람코 하나만 해도 2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향후 전망성은 무궁무진하다. 100만 원 이상 분명히 가는 부분은 맞는데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이 기업의 주식을 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울지라도 결국엔 올라갈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내주기는 보내주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께서도 LG화학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니까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분들도 이제 괜찮다, 올라갈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께서도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염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우리 대응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염려
접어두시고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 김선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검색하셔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